도야마 시에히코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을 읽어봤습니다. 일본 사람입니다만 대단히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 양반 책을 최근에 읽어보니까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이 토마스 카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했었습니다. 무슨 인용을 했냐면은 경험은 가장 훌륭한 교사이다. 그러나 수업료가 비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토마스 카라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하면 이 말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써놨냐면은 내가 요약해 본 것입니다. 이 양반 말을 요약해 봤는데 타고난 지능 외에 삶의 과정에서 체득하는 경험에 의하여 인간은 육성된다는 뜻인데 수업료가 비싸다라고 한 점이 포인트이다. 수업료가 비싸다라는 말의 뜻은 혼난다는 뜻이다. 혼난다 그런 뜻이다. 실패를 거듭하는 시행착오 곧 실패가 좋은 교사라는 뜻이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인간은 거기에서 탈출하려고 능동적으로 고투하게 된다. 이런 요지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이 경험이라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가 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경험을 하나 더 넣어서 네 사람이 수업하도록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혼자서 수업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서 수업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말. 그래서 우선 학급 교사인 자기, 다음에 이웃 짝꿍을 비롯한 이웃 교사들, 그다음에 매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매체 교사, 그 다음에는 경험 교사, 경험. 실제로 어린이들이 경험을 해야 쓰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에 대해서는 브루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새삼스럽게 경험의 의미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대단히 해괴한 현상, 교과서와 노트를 사물함에 넣어두고 다니는 해괴한 현상이 있습니다. 해괴한 현상이라는 말 뭔 말인지 알겠죠? 교과서는 전문가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표준적인 교과서이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학습도 교과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쓴다. 여기 교과서란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다른 얘기 좀 하겠는데요. 이참에 내가 본 한 20여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면은요, 그 중에서 교과서를 제대로 쓰고 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 교과서 내용을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이 교과서를 열어놓고 교과서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요, 대단히 선생님 놀라지 마십시오. 새 학급뿐입니다. 교과서 안 써요. 교과서가 없어. 무슨 창체라는 이름으로 보기도 하고, 국어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서가 없어. 그 3시간이라고 해서 뭐냐면 수학은 교과서가 없고, 수학이 아닌 교과서들은 대부분 다 교과서가 아니에요. 아예 책상 위에 교과서가 없어요. 여기들 교과서. 그래 나 놀래버렸습니다. 교과서라고 하는 것,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구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꿀 수 있다면은 교과서 만드는 전문가들보다도, 교육과정을 만드는 전문가들보다도 아주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을라도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아이, 교과서를 안 쓰고 어떻게 수업을 합니까? 아이, 교과서를 만약에 안 가지고 수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교육과정을 만든 사람보다도 교과서를 만든 사람보다도 그야말로 뛰어난 교육학적 지식과 그 다음에 수업의 방법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아니면은 그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학교에 가보면은 아주 대담한 말들이 많아요. 교육과정 개편이라고. 하여튼 교육과정을 바꾸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많네. 그 정확한 표현을 못한 게 미안한데 내가 일일이 기억을 못해. 교육과정 재구성이요.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말이 아니 학교라고는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합니까? 아, 내가 놀래버렸어, 놀래버려. 선생님들이 잘 몰라도 좀 분수가 있게 몰라야지. 어떻게 교육과정을 학교가 재구성합니까? 그래서 다른 뜻으로 쓰인가 싶어.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말을 본래의 뜻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 쓴가. 그건 내 생각이야. 다른 뜻으로 쓰고 있는가. 다른 뜻을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가. 이 교장이나 교감이나 선생님들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교육과정은 누구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교과서 또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 교과서는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말입니다. 바꿀 수 있는 교육이라는 것은 지역화할 때 내가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포 어린이들이 항구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사회과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그 교과서에는 부산항을 예를 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목포 애기들이 부산항 갖고 공부를 했었습니까? 당연히 목포 자기 지역에 있는 목포 항구를 가서 보기도 하고 그걸 갖고 공부를 했었죠. 그것이 교육화예요. 아니 지역화예요. 그 지역화가 그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지역화. 그럴 경우 외에는 자기 마음대로 감히 스님,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교재 재구성을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그렇게 잘못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용어를 바꿔야지. 네. 그러니까 교재를 연구를 할 때에 그 교재 연구라는 말을 쓰기가 싫으면은 다른 말로 쓰더라도 교과서를 바꾸고 교육과정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자, 그거 보십시다. 교과서와 노트를 사물함에 넣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교과서는 전문가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표준적인 학습서이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학습도 교과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 학습뿐만 아니라 가정학습도 그렇다고. 가정학습을 돕는 조력자가 교과서의 내용을 알므로써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는 어린이들의 가정학습과 부모들의 가정학습 지도의 필수 도구이다. 그런데 그것이 사물함에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노트고 교과서고 말입니다. 오늘날 교과서와 노트 등을 교실에 사물함에 넣어두고 교과서에 노트가 들어있지 않는 가방을 메고 다니는 현상은 회개하기 그지없는 현상이다. 이것이 학교냐 이 말입니다. 학교에서 학급의 모든 어린이들이 완전하고 무결하게 학습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교과서와 노트는 반드시 가방 안에 넣어 짊어지고 다녀야 한다. 교과서를 배워야 된다고. 교과서. 학교에서도 그러고 집에 가서도 그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서 학습의 연장이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요, 몰랐는데 내 그 손자
내 손자의 아들. 그러니까 나한테는 징손자지. 이놈이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닐 때, 지금 3학년인데 1학년에 다닐 때 여수 살아요. 나도 바쁘고 지기도 바쁘고 그렇게 서로 오고 가고 1년에 명절 때나 서로 지가 우리 어른들 보기 위해서 오고 그러지 틈이 없어. 그런데 내가 틈내갖고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가갖고 우리 징손자 놈한테 어디 국어 책 갖고 와봐라. 한번 읽혀보려고. 그러니까 책이 없어요. 왜? 책이 없다. 이거 뭔 소리요? 어디가 책이 있냐? 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니 학교에다 책을 놔두고 다니냐? 내가 꾸짖었어. 그러니까 아니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건다고. 그러면 어째서 그러냐? 선생님이 그렇게 해라 건다. 그래서 내가 우리 말하자면 손자 며느리한테다가 그러면 니기 요 아들놈 가정학습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책이 없으니까 탐지 지도를 못 하겠어요. 했단 말이요. 그러면 학교가 그런다 그러면 말이야. 일단 학교에다 진정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교과서 사라. 책장 가면 교과서 있을 텐데 교과서 사서 교과서를 보고 내용도 알고 진도도 알고 그렇게 해서 복습과 예습을 지도를 해라. 그래서 당장 사학원이라 라고 사갖고 왔어. 요거 가지고 해라. 인자상 알고 씁니다. 1학년 책이 어쩌고 생기도 몰랐다 이것이요. 표지도 못 봤다. 근데 인자사 얘기수 내가 그래서 이거 여수라는 것이 참 묘한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장하사한테 전화를 했어. 근데 어느 학교라고 하면 또 안 되니까 내가 보니까 이런 실정이 있네. 교육청에서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그러셔. 그러면 어째서 그럽니까? 교육청에서 지시를 했습니까? 아니 지시는 안 했고 학교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학교가 선택적으로 하고 또 선생님들도 자기가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뭐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뭐 얘기할 일이 못 된다고 그래. 그래서 어째 그렇게 회피하냐? 당신은 장하사니까 말이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대응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회피하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젊은이긴 같더만. 그래서 이것이 여수만 그런가 하고 내가 광주에서 조사를 해봤어. 여기 동안에 서교가 있고 요 밑에 가면 또 먼 학교가 있어. 그래서 등교 시간에 하교 시간에 좀 교문 좀 멀찍이가 떨어진 데서 가는 애기들마다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약 80%는 책을 안 갖고 다니. 그리고 한 20%는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 반이 있는 모양이에요. 극히 소수지만은 여기도 그러고 저기도 그러고. 그러면 가방 속에 무엇이 들었냐? 뭐 빈 가방 갖고 다니냐? 그러니까 아니 학원책이 있어요. 학원책과 학원 노트가 있다 그것이. 저기들은 학교 끝나면은 학교에다 책 놔두고 바로 학원에 가서 학원 공부하고 학원 모든 것을 거기다 놓고 다닌다 그것이. 여 학교에서도 똑같이 반응이 똑같아. 그래서 이것이 광주만 그러냐 싶어서 또 내가 경기도로 전화해봤어. 경기도 내가 알고 있는 교감이 있어서 전화해보니까 잘 모르겠다 그것이. 그러면은 사물함에 가서 사물함을 열어봐라. 그러니까 그 교감이 한 말이 사물함 열어보다가 들키면 혼납니다. 선생님한테 들키면 혼난다 이것이. 기순 네가 교감이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물어온 사이니까 내가 그런 얘기 농담을 했어. 이 사람아 사물함을 교감이 가서 좀 본디 담임선생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물함 열어보기가 그렇게 무서우면 그것이 교감이 걷는가?
아니 요새 분위기가 그래요. 요새 분위기가 그런다고 그래. 그래서 아무튼 대단히 한심스러운 일인데 선생님한테 들키지 않게 한번 보고 오소. 그랬더만 그 다음날 전화를 해서 책이 다 사물함에가 들었습니다. 나 말이요. 보소. 그것이 큰일이시. 그래놓고 또 이제 경기도 다른 데도 또 여기 잘 온 선생님이 있어.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좀 알아보소. 그랬더니 대부분 학급에서 그런다고 하시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대구를 알아봤어. 대구는 내가 더 잘, 이 사람은 잘 아니까. 대구도 그래. 그 다음에 경상남도, 아까 그 장학사가 있지 않아요. 연구사. 지금은 이제 교감이 됐어. 그 알아봐. 그것도 그래. 전국적인 현상이야. 그거 장 선생님, 그것이 어쩝니까? 저희가 사물함을 구비해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응? 사물함을 학급에다 배치했던 이유는 아이들이 가방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좀 저해할까봐 사물함을 이렇게 놔뒀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교과서의 중요성을 선생님도 교과서는 그냥 단순한 교재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도 선생님이 이렇게 교과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본인들도 이제 그걸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공교육보다는 또 학교 끝나면 집으로 예전에는 바로 갔잖아요. 예전 어린이들은. 근데 지금은 학교 끝나면 또 제2의 학교가 있어요. 학원이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숙제를 덜 해도 선생님이 야단을 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학원에서는 그 수업을 빼먹거나 숙제를 하지 않으면 야단을 맞고 엄마들도 인식이 학교에서는 엎드려 자더라도 학원에서 자는 것은 못 봐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 교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 당국에서는 책을 교과서를 사물함에서 놓고 다니게 해라 그런 지시는 안 했겠지. 지시는 내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놔두고 다닐 수 있도록 사물함을 줬죠. 개인의 용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매일 그러니까 이제 사물함이 있으니까 뭐든지 넣어놓으면 되는데 네네. 교과서를 사물함에 넣고 다니도록 해라 그런 지시는 안 했겠지. 교육청에서. 그러죠. 그럼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알고는 있구만. 그러죠. 말하자면 교과서를 그다 놓고 다닌다고 하는 거. 네네. 이것은 완전히 교육청에서 그 주어진 업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참 이것은 눈물 나는 현상입니다. 온 세상에 교과서를 안 가지고 다니고 사물함 속에다 넣고 다니고 노트고 뭐이고 다 넣고 다니고 학원에 있는 교과서는 노트를 넣고 다닌다고 하는 이런 것을 알면서도 지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공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세냐 이것이. 이거 표준이요. 그것은 교과서 그야말로 표준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가르쳤어. 지금 이 학교와 학원이 지금 대단히 우리 학부형들한테 잘못 인식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또 제가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은 어쩌신고 지금 혹시 사물함에다 책 넣고 다니도록 했으면은 당장 내일부터서 지도하십시오. 또 이 교과서는 표준입니다. 애기들이 공부하는 데서 가장 표준적인 것이요. 또 어머니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교과서 갖고 지도하면은 교과서를 보고 지도하면은 적어도 그 표준에서 이탈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교과서 갖고 지도를 하면은 가장 표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대로 계속해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고 2학년, 3학년 올라가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학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순서대로 배워야 된다. 교과서 내용대로 애들이 지적으로 단련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지금 저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이거는요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청에 있고 그러니 말이요. 되겠어요? 도대체 교육청이라고 도대체 못하는 것이 모르겠어. 응?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봅시다. 교사다운 교사. 우수한 어린이가 더 우수한 어린이가 되도록 보통의 어린이가 우수한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하는 이 일은 교사의 중요한 임무이다. 그러나 가장 교사다운 이 일은 뒤떨어진 어린이를 낳지 않도록 수업하는 일이며, 뒤떨어진 어린이가 있을 경우 그들이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하는 일이야말로 교사가 해야 하는 가장 교사다운 일이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업의 기술을 체득해야 된다. 두 말을 듣겠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다음 가겠습니다. 수업하는 교사가 체득하고 있지 않으면 아니 되는 기술. 수업하는 교사는 어떤 기술을 체득하고 있어야 되느냐. 교사는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의 학습을 하고 싶어서, 어린이들이 교사가 원할 때 교사가 원하는 내용을 학습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의욕이 어린이들 각자의 내부에서 치솟아 오르도록 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동중심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자. 어린이들이 하기 싫다고 해서 그러면 안 해. 가령 주사 맞을 때 좋은 얘기. 선생님 나는 주사 맞기 싫어요. 어린이 중심이다. 맞지 말라. 선생님 나는 맞고 싶어요. 너는 맞아. 어린이 중심이요. 선생님 나는 맞기 싫어요. 어린이 중심. 너는 맞지 마라. 이것이 어린이 중심입니까? 어린이 중심이라는 것은 어른들이 판단했을 때에 이 주사는 반드시 맞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잘못하면 병 걸려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주사를 맞아야 된다. 이 판단을 하는 사람은 어른이 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어린이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판단을 어린이가 한다. 그래서 어린이가 반드시 행해야 되고 어린이가 반드시 학습해야 할 내용을 판단해서 그것을 지도하는 것이 아동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어린이가 공부하고 싶은 게 그거 하자. 공부하기 싫을 게 하지 말자. 이것이 아동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동중심이라는 것은 제대로 어린이가 반드시 이것은 배우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러한 순서로 이러한 내용으로 배우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육과정 전문가들란 말이에요.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그리고 교과서 만드는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어린이들이 배우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아동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을 어린이들이 배우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을 학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가 원할 때 어린이가 원하는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아동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동중심이라는 것은 교사가 원할 때 교사가 원하는 내용을 학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학습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교사가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을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배우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내발적 의욕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놈들은 아따 하기 싫다. 선생님은 그거 가르치라고 하지만 나 배우기 싫단 말이에요. 이런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내가 가르치고 싶을 때에 가르칠 내용을 배우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교사가 할 일이다. 이것이 아동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점을 대단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교사는 아동이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의 학습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의욕이 그들의 내부로 붙어서 치솟아 오르도록 꾀하는 일. 그 보통 사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이들이 그렇게 그야말로 내발적 의욕이 치솟아 오르도록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사는 그러할 수 있는 기술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업하는 교사가 채택하고 있지 않으면 아니 되는 기술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 선생님들 아는 것이지만은 앞으로 선생님들은 지금 선생님들 자신의 수업을 잘할 것은 물론이지만은 앞으로 광주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 지도해야 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그러할 수 있는 기술을 체득하고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는 거. 우선 선생님들 붙어서 체득하고 있어야 할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죠.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은 요 예는 기왕에 선생님들께서는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장하수 선생님께서는 그동안에 이 예를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장하수 선생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매우 좋은 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학년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교재입니다. 지금 3학년 교과서에 나온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교과서 말고 그전 교과서에 나와 있다. 또 어린이들한테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이런 현상을 선생님들 보십시오. 그 왼쪽 그림 왼쪽을 보십시오. 요 그림 보십시오. 요거를 나 오른쪽을 내가 지금 감췄습니다. 선생님들 왼쪽을 보십시오. 자, 어린이들에게 이런 것을 보입니다. 이 컵을 수직으로 밀어 넣으면은 과연 이 컵 안으로 물이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학년 어린이들한테는 그것을 짐작할 수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보기를 줍니다. A, B, C 보기를 주고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물어보면은 거의 다 A라고 그럽니다.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 이것이죠. 3학년 어린이들의 말하자면 지식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3학년 어린이들의 지식입니다. 3학년 어린이들은 이렇게 믿어 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딱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 이 말. 이런 식이 그러면 혹시 어린이들이 선생님이 지금 뭔가 트릭을 하고 있잖아.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뭐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각자가 해보세요. 실험 준비를 딱 해놨다가 각자로 하여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어린이들이 깜짝 또 한 번 놀랍니다. 왜 안 들어가냐? 왜 안 들어가냐? 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기들의 상식, 자기들의 지식으로서는 물이 들어가는 그것이 자기들의 상식이고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결과가 이곳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럴 때에 사고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을 부정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인간은 사고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살려서 어린이로 하여금 교사가 원할 때 교사가 원하는 내용을 사고하지 않을 수 없도록 지금 만든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을 사고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현상을 보고는 사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들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것이요.
인간은 누구나 다 기왕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부정하는 어떤 현상을 봤을 때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적 균형을 잃어버린다. 인간은 육체적 균형이나 정서적 균형이나 지적 균형을 잃었을 때에는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살려서 어린이들의 말하자면 지식을 부정해버리는 이 현상을 보인다 그 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완전히 묻는 주체로 됐습니다. 야,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으라고 그러더라도 이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야, 이것이 교사가 가져야 할 기술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이와 같은 기술을 교사는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부정하는 사람들? 야, 지난번에 중앙초등학교 교장 얘기를 해드렸던가요? 네. 그 사람이 광주 교장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 광주 여러 학교의 교장, 내가 그 실험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교장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요, 다 어떤 교장은 그래요. 아, 저 기술이 필요 없는데 어째서 선생님은 그 기술을 연구하고 계시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주 터놓고 얘기를 해버려요. 서교 교장이 아주 그러더라고. 그때 서교 가까우니까 내가 가서 실험한다고 하니까, 아니 수업에 기술이란 것이 필요 없는데 뭔 기술을 이렇게 연구하고 계시냐 이거요. 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세상에 교장이 말이요. 그래서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광주시 교장들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죠. 아니라 다를까 중앙교장이 아까 그와 같은 것을 항의를 해왔다 그 말. 당신은 선생님들은 말이요, 택시 기사로 보냐 그 말. 택시 기사라는 것은 운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기술을 갖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택시 기사니요? 당신은 마치 우리 선생님들은 말이요, 그 조그마한 기술을 갖고 벌어먹고 살아라고 지금 기술 했었냐 그 말이요. 이것이 서교 교장이나 또는 그 밖에 내가 이야기해본, 내가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여러 선 교장 선생님도 기술을 부정합니까? 그러고 물어보면 아니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 교장이 있는가 하면 글쎄 그거 자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교장도 있고 그래요. 근데 광주 교장들은요,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기술을 부정하는, 또는 기술이 정말 필요한가? 이렇게 회의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 교장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장사님 어쩌십니까? 지금 우리 실정 장사 선생님께 제 말씀 들으시면서 이 현실과 다른 점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면은 내가 내가 여기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얘기하기 때문에 현실과 다른 얘기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자, 어쨌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이 육체적인 균형을 말할 것도 없거냐, 정서적인 균형, 지적인 균형을 잃었을 때는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게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능에 호소해서 수업을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을 그냥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능동적 주체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표준화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표준화되어 있는 기술을 배우도록 해야 된다. 지금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와 같이,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과 어긋나거나 그것을 부정하는 정보에 접했을 때는, 그런 사실을 봤을 때는 사고하는 본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고하지 않을 수 없는 본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업의 장면에서 어린이로 하여금 학습의 능동적인 주체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부정하는 이것이 기술의 하나입니다. 물론 그것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술의 하나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기술의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들은 도대체 어찌해서 그러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문제의식이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근데 이 문제의식을 학습 문제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문제의식은 무엇입니까? 왜 컵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을까? 컵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그동안에 본 한 20여 학급의 그 학습 문제를 보면은 다 이런 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칠판에다가 쓰고 또 그 모니터에다가 딱 그것을 비칩니다. 그런데 왜 또는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요 굉장히 어려운 물음이 되어본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왜라고 묻고 까닭을 묻는 것이 어찌해서 어려운 발문이냐고 하면 이 물음 속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물음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또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요 속에는요 전혀 그런 왜 그럽니까?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는 이 물음 속에는 이 물음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어떤 힌트도 없다고 말입니다. 적어도 50% 정도의 힌트는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애트킨손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단 1%의 말하자면 지식도 주지 아니하고 문제를 풀어라. 그러니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발문의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기왕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가만히 있자. 우리 장수 선생님, 제가 쓴 발문 책 내가 드렸던가? 안 드렸구나.